65세도 조건 틀리면 영원. 올해 3월 어머니가 전화로 아들아, 이번 달 통장에 기초연금이 안 들어왔어. 3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었던 연금이었는데 착오했으나 생각했습니다. 주민센터의 담당자가 2026년 기준 개정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셔서 지급이 정지됐습니다. 어머니는 소득이 없습니다. 일도 안 하고 임대 수입도 없는데 소득이 생겼다는 것은 어떤 사연인지, 부모님의 34만 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72세이며 3년 전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어 정말 좋아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라 마음 편히 받는다고 하면서 매달 입금되는 34만 원은 어머니 용돈이며 병원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돈이 사라진 날,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못하고 통장 내역만 쳐다보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분들이 어머니만이 아니라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사시는 박 할머니도 이번 달 끊겼고, 갑자기 연금이 끊긴 어르신들이 한둘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사를 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 3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2주 동안 알아낸 것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2026년에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정확한 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즉 2026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월 213만 원으로 부부 가구는 월 340만 8천 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받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2026년에 변경된 금융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의 월 6.26%를 고패소득으로 환산했으며, 2026년 개정 후에는 공제 금액이 줄어들고 환산율 산정 방식이 조정되었습니다. 결론은 같은 예금 잔액이 소득인정액이 더 높게 계산되는 구조로 변경된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금융재산 2,800만 원, 기존 방식 소득환산액 약 월 50만 원 수준. 개정 후 소득환산액이 상향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시 기준 초과로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부동산 공시가격 반영 강화로, 공시가격이 오른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재산소득 환산액이 자동으로 높아졌습니다. 실거주 1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높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부양의무자 기준 간접 반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폐지되었으나 자녀 명의로 이전된 재산을 복지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여 재산 은닉 의심 시 수급 정지 및 환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2026년 개정으로 탈락하는지, 4가지 유형은 어떤 건지 알아보면, 공포형 유형 금융재산 2천만 원 이상 보유자, 적금 예금 보험 해지 환급금 주식의 금융재산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소득 환산액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자녀들이 안전하게 모아두라고 권유해서 쌓인 예금이 오히려 연금을 끊는 원인이 되며, 예금 2,800만 원 월 34만 원 전액 정지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기형 유형, 공시가격 오른 주택 한 채 보유자, 실거주 1주택이라도 최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에서 2026년 사이 공시가격이 30% 이상 오른 아파트 거주자는 재산소득 환산액 상승으로 선정 기준 초과 위험이 있으므로 집을 팔지 않아도 종이 위에서 소득이 생긴 것으로 계산됩니다. 손해형 유형, 국민연금을 46만 원 이상 받는 분,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최대 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일부 또는 전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 쓸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역설적 구조입니다. 위기형 유형.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한 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명의 이전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발각 시 수급 정지 및 이미 받은 금액 전액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2026년부터 금융정보 공유 범위가 넓어져 이런 사례를 더 정교하게 조사합니다. 그럼 내가 해당되는지 직접 계산해보면 소득인정액 공식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게 월 213만원 단독가구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은 0.7 곱하기 근로소득 빼기 110만원 더하기 기타 소득 근로소득이 없고 국민연금 임대소득만 있다면 그 금액이 기타 소득으로 포함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복잡하여 일반 재산 빼기 기본 재산액 더하기 금융재산 빼기 2천만원 빼기 부채 곱하기 월 소득환산율 4% 나누기 12 기본 재산액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서울 거주 공시가격 2억 아파트, 예금 3천만원, 국민연금 30만원 수령. 일반 재산 2억 빼기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원. 는 6,500만원, 금융재산 3천만원, 빼기 2천만원, 는 1천만원, 합산 7,500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2는 월 25만원 재산 소득 환산액 국민연금 30만원 포함 총 소득인정액 약 55만원. 213만원 기준 이하 수급 가능. 그런데 예금이 3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이라면 금융재산 초과분 3천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2월 10만원 추가. 재산 소득 환산액이 월 35만원으로 높아도 국민연금 포함 총 65만원도 기준 이하입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4억 아파트에 예금 5천만원, 국민연금 60만원이면 일반 재산 4억 빼기 1억 3,500만원은 2억 6,500만원 재산 소득 환산액 월 약 88만원. 금융재산 초과 10만원, 국민연금 60만원, 합산 158만원으로 기준 213만원이야 아슬아슬하게 통과지만 만약 국민연금이 70만원이면 168만원으로 통과, 공시가격이 5억이면 재산 환산액 월 약 121만원, 합산 191만원, 통과이지만 공시가격 6억이면 합산 221만원으로 탈락입니다. 이 계산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곳은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 고 KR에서 모의 계산을 무료로 해보실 수 있으나 실제 결정은 공단 조사 결과를 따르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걸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미 탈락했거나 탈락 위기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 이의 신청을 하세요. 수급 정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조사가 이루어져 계산 오류나 재산 감소,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복원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채를 증명하세요. 대출이 있다면 소득환산 계산에서 부채로 공제됩니다. 부채 공제를 빠뜨리면 소득인 정액이 높게 계산되니 금융기관 대출 잔액 증명서를 챙겨서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셋째, 금융재산 변동을 신고하세요. 예금을 사용해서 잔액이 감소되면 즉시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잔액이 감소되어도 공단 조사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소모되므로 신고 시점부터 다음 달 지급분에 반영됩니다. 넷째, 의료비 간병비 지출을 공제 신청하세요. 월 10만원 이상의 의료비나 간병비가 있는 경우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영수증을 모아서 신청하면 소득인정액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전화하세요.
전문 상담사가 개별 상황을 듣고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 안내해 줍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부채가 계산에서 빠진 것으로 부채 증명서를 첨부해서 이의 신청을 하여 2달 뒤 다시 수급자로 복원됐습니다. 어머니가 통장에 34만 원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아들아, 다시 나왔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남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은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돈이 아닌 자립이고 존엄입니다. 2026년 법이 변경되었지만 방법이 있으니 부모님과 함께 보시고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